안녕하세요. 7월 12일 금요일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다우지수 처음으로 2만 7천 돌파했습니다. 올타임 하이, 즉 사상 최고치 랠리 계속하고 있고요. S&P도 종일 3천 위에서 놀다가 막판에 살짝 밀렸습니다. 상승했죠. 그래도 나스닥은 막판에 약 보합세로 마감됐습니다. 반도체 지수 강세 이어갔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5개월 만에 비교적 많이 상승한 거로 나왔지만 이미 파웰이 금리 컷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추정치도 그동안 예상보다는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은 기존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가격 재조정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물, 3월물 수익률 내리고요.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약간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걸 반영해서 장기물 중심으로 또 수익률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은요, 달러 살짝 약세이고요. 원 환율도 살짝 내렸는데 외국인들 주식 매수 자금 크게 늘면서 달러 공급 증가 요인이 된 것 같고요. 그 전날 밤에 롱 포지션 일부 청산되면서 환율이 좀 크게 내렸는데 그게 그대로 유지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7월 상순도 수출 감소 이어지고 있고요. 또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서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환율 상승 요인 여전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 분께서 댓글에 양적 완화가 통화 가치 하락시키고 부채 증가시켜서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다 의견 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통화의 본질이 중앙은행 부채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이게 중공의 경우에는 여기 해당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공 상황은 돈을 더 풀면 거품을 터지는 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미국은 경제 규모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견실하게 경제 규모가 확장돼 커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돈을 좀 더 풀어야 할 것 같다.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높은 긴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허리케인 대피 등으로 원유 생산이 좀 쉬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브렌트유는 좀 내리고 WTI는 또 살짝 오르고 이렇습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6월 권원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보다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예상이 0.2였는데 나오기는 0.3 나왔습니다. 2월 이후 5개월 만에 비교적 많이 오른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일제히 예상보다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쟁점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일 무역 전쟁이 정말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일 만난다는데 성격부터 지금 확연히 갈립니다. 한국은 협의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일본은 협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실무 과정급이 나와갖고 한국에 대한 무역 정책이 변경된 내용과 앞으로의 처리 절차를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설명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의견은 필요도 없고 듣기 싫고요. 일본 설명이나 듣고 가거라. 듣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미 연초에 자민당 내부에서 한국과 단교까지 검토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은 세계의 수출 대상국을 말이죠. 글로벌 수출 대상국을 11개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일종의 최고 우대 그룹을 100색 국가라 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 지금 배치가 되고 있고요. 한국도 여기에 속해 있었죠. 이런 나라가 27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8월부터 한국이 100색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일본의 국내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는 해외 수출 수속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미 한국을 100색 국가 27국에서 제외해갖고요. 한국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소재 3종류가 규제를 되지만 100색 국가 제외되면은 전 산업 분야, 전 품목으로 이게 대략 한 1,100여 개가 된다는데 이거 전부 건별 사전 허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확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가서 이것부터 일단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색 국가 지정되는 지정 그 절차를 스톱시키든가 아니면은 일단 연기를 시켜놓고요.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시간을 좀 버는 다음에 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지금 제대로 된 대책이 아직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쇼만 하는 것 같아요. 쇼만. 예? 하는 척만 하는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지금 그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을 막거나 아니면 절차를 연기시키고 외교 총력을 펼쳐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흰머리 머슴녀는 아프리카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고요. 예? 대정부 질문할 때 야당이 질문하면은 상상력이 풍부하시다고 똥 깨지는 소리나 해야 되는 이 무슨 새끼도 휴가성 해외 순방 간다고 지랄을 자꾸. 예? 이제 가령 모가지 힘 팍 주고 말이죠. 아주 저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점잖게 들릴락 말락 무게 잡고 상상력이 풍부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무슨 새끼 보면 욕만 나오던데요. 예? 임명직 무슨 새끼 아닙니까? 최소한 대정부 질문이라면은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건데 주인이 묻는 건데 무슨 새끼가 주인한테 저 따위로 답변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욕만 나옵니다. 교활한 새끼가 말이죠.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욕질하는 거 아닙니까? 예. 더불어 거짓말을 은폐하던 무리들 그리고 한일 무역전쟁 대비한다고 추경을 3천억 돈부터 달라고 합니다. 대책도 없이 그냥 돈부터 챙기는 겁니다. 이 판에 세금 빨대 더 꼽아보자는 건지 이렇게 왜 자꾸 이게 한일 무역전쟁 이슈가 먼저 나와버려갖고 말이죠. 저는 팩트만 전하고 싶은데 참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이런 거 싫은데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보입니다. 꽁돈 좀 더 챙기는 호기로 여기는 건지 어디에 쓴다는 건지도 모르고 말이죠. 재책도 없고 처리해야 할 무섬들은 여름 휴가성 해외 순방에나 가버리고 운동권 백수들 말이죠. 무슨 뭐 국제 뭐 문제 전략 연구소 뭐 되지도 않은 거 단체 하나 만들어 갖고 말이죠. 한일 무역 전쟁 대응 방안 용역 주고 용적비 수억씩 뺏어먹는 거 아닌지 이런 의심부터 먼저 든다는 겁니다. 예. 백색 국가 재배를 막거나 최소한 일정 연기라도 시켜놓고 정치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무선놈들 다시 말씀드리는데 전부 무선년들 무선놈들 전부 여름 휴가성 해외 순방지는 하고 있잖아요. 예? 더불어 거짓말 은폐하던 붉은 무리들 추경 돈 더 달라고 지랄하고 이거 다 종합하면은 저것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멍이 작을 때 호미로 막을 생각 안 하고요. 구멍 더 커지기를 기다리는 거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겁니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아직도 베이징 대면 일정이 잡히질 않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차 시간 끄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슬슬 말이죠. 신경전만 지금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말폭탄 오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이란 관련해서는 대판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공하고. 중공은 전적으로 이란과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중공은 이러고 있죠. 합의하고 싶거든 3대 조건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3대 조건이 뭡니까? 기존 관세 전부 철폐하고 무역 수치 현실화하고 합의서 균형 잡아라. 뭐 상호 존중 평등 이런 거죠. 트럼프는요. 멕시코는 국정 문제에 대한 약속 참 잘 지킨다. 고맙다. 그러면서 이 말 하려는 거 아니죠. 핵심은 다음 말입니다. 그런데 중공은 농산물 사간다는 약속 아직 안 지키네. 실망스럽네. 너 곧 사갈 거지? 이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들로도요. 중공이 곧 농산물 사갈 거라고 믿는다. 다 협상 일자는 관심 없고요. 농산물이나 사가라 이거 아닙니까? 7월에 일정이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휴가도 가야 하고요. 그러면 아예 9월로 연기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그래서 9월로 연기돼도 놀랍지도 않고요. 이게 협상 자체가 저는 원래부터 이 협상이 그러니까 합의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끌기 위한 그냥 국면 전환용이죠. 피차 계산할 게 남았다 이겁니다. 피차.
내부적 계산이 남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내부적 계산이 끝나면 결국 미국이 추가 관세 쳐 올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걸프만 연합군 순찰 때 이게 만든다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는데 자위대 파병 요청했다고 하고요. 한국에도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매일 한 2,100만 배럴 평균 이 정도 기름이 지나간다는데 대개 아시아로 간다는 겁니다. 중공, 일본, 한국, 싱가포르 뭐 그래서 이 지역의 그 안전 통행에 이해관계 있는 국가, 이 지역이라는 건 걸프반, 호르무즈 해협 여기에 안전 통행에 이해관계 있는 국가들은 자유항행을 위해서 돈과 힘을 보태라. 이게 지금 트럼프의 그 아이디어죠.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국가들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중공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이게 이제 주목이 됩니다. 중공이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죠. 영국은 이란이 이 지역을 지나던 자국 유조선 납포 시도가 있었다. 영국 함정이 출동해서 사격 경고받고 퇴각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발표했죠. 이란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도발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란은 계속 부인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크림반도 병합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그 싸움질이 계속 중인 거죠 지금. 그 이후에 러시아는 제재를 받고 있죠. 미국도 제재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기름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버렸는데 지난달에 대책이 사상 최초로 미국 원유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공급되겠죠. 예. 5월 그 산업 생산과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수출도 마이너스였고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죠. 경기 부진 판단이 4개월째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7월 상순 수출도 감소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수입은 증가해갖고 무역 수지 지금 적자입니다. 7월 상순에는. 이를 반영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유수한 그 IB들,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낮은 게 지금 아마 1.7%일 겁니다. 노무라는 벌써 한 달 전에 한 1.8% 낮추었고요. 근데 이제 S&P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낮추었습니다. 이게요, 2.5에서 2.4로 낮추고, 그리고 2.4로 낮춘 지 3개월 만에 다시 2로 낮춘 겁니다. 그런데 이 2%라는 것도 아직 그 한일 무역전쟁 고려하지 않은 수치랍니다. 하반기에 한일 무역전쟁 본격 악화되면 1% 중반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이 그 기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기업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기업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철없는 애송이들, 주사파, 종북, 독재 정권, 실패한 정치질, 실패한 이념질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기 김정은 수석 대변인 소리가 듣고 있는 저것들 당장 몰아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투자에 대한 어떤 팁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양적 완화 시대에 다시 시작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면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적절하게 관리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 진행될 전쟁이니까 앞으로 전개될 유동성 장세에 어떤 결정적 영향은 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뭐 미중 간에 싸우고 그러니까 무역 전쟁 싸우건 말건 심해지건 말건 그 일시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 영향을 주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앞으로 전개될 글로벌 양적 완화 시대의 주가 상승에는 대세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라는 거죠. 네, 앞으로. 그래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증시는 분명히 지금보다 한 단계 레벨업 되고요. 저는 다우 3만 시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한국은 어쩔 것인가? 한국도 수혜는 받겠지만 제한적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으로 영향을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수 기업들은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가 양극화, 차별화 진행될 것이다. 오르는 것만 오르고 이 와중에도 내리는 것은 꼬라박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 ETF 저는 별로 신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세를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잘 분석하시고 또 잘 판단하시고 하셔갖고 현명하게 신나게 투자 즐기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